1번 40도 폭염지옥, 포항 38도 불가마. 태풍 씨앗 95W 북상조짐의 긴장고조. 8월 말이면 더위가 한풀 꺾여야 하지만 올해는 정반대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에 놓인 일본은 여전히 거대한 열기에 휩싸여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어섰다. 도쿄 등 대도시는 열섬 현상까지 겹치며 체감온도가 45도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포항은 38도까지 치솟으며 불가마 도시로 변했고 남부 전역이 찜통더위에 갇혔다. 하지만 더 큰 변수는 태풍의 씨앗 95W 열대요란이다. 태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열대저압부는 태풍으로 격상됐다가 18시간 만에 소멸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씨처럼 남아있다. 언제든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괴물태풍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미 이를 조사구역으로 지정했다. 중심이 명확해지고 최대 풍속이 초속 17.2m/s를 넘으면 공식 태풍으로 명명된다. 현재 대기는 불안정하다. 북쪽에는 전선의 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남쪽 해역에서는 동풍을 타고 습한 수증기가 한반도와 일본으로 유입 중이다. 이로 인해 곳곳에 돌발성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수면 에너지 축적도 빨라지고 있다. 수치 예측 모델은 이 열대요란이 일본 남쪽 해역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일부 시뮬레이션은 한반도 방향으로 진로를 틀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한다. 결국 얼마나 오래 고수온 해역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느냐가 태풍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진로다. 단순히 북상하지 않고 직각에 가까운 동적 전향을 하며 북쪽의 정체전선과 겹치면 태풍의 수증기와 전선대 비구름이 합쳐져 특정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현재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하늘이 비교적 맑지만 이 고기압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여름 말 초가을은 기압계 세력이 하루 단위로 바뀌기 예측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폭염이 끝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이 다가올 수 있다. 최신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태풍 이름 속의 숨은 이야기. 이번 태풍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이름은 다소 흥미롭다. 마카오가 제출한 명칭으로 아기를 닮은 관상용 열대어에서 유래했다. 태풍의 이름은 아시아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제출한 명단에서 순서대로 쓰이며 각국의 문화와 상징성을 담고 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와메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 큰 피해를 남긴 뒤 목록에서 퇴출되었고 이번에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태풍 명칭 교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는다. 폭염 끝, 태풍의 그림자. 동아시아는 지금 폭염과 태풍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일본과 한국은 한쪽에서는 40도에 가까운 불가마 폭염을 견디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상하는 태풍 씨앗을 주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제 괜찮겠지라는 안심이 아니라 연속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위협할 3단계 재난 시나리오. 만약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면 다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남해안 폭풍의 일과 거대 파도. 태풍이 근접하거나 상륙하면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대 8m 이상의 파도가 덮칠 수 있다. 항만 동괴, 어선 전복, 해안 저지대 침수 등 해양 산업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국지성 폭우와 도시 침수. 태풍이 전선과 겹치거나 한랭기단과 충돌하면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가능하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하수도와 지하철이 마비되고 지난해 강남 침수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농업 피해와 사회적 마비. 폭염으로 지친 농작물은 태풍을 버티지 못한다. 벼와 과수는 쓰러지고 밭은 물에 잠긴다. 이어 전력 공급 차질, 항공편 결항, 물류 지연까지 겹치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다. 연쇄적 기상재난의 메커니즘. 폭염과 태풍은 별개가 아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폭염을 만들고 동실에 수증기를 가둬 태풍의 연료로 제공한다. 불가마 같은 더위가 태풍의 힘을 키운다는 역설적 구조다. 올여름 포항의 38도, 일본의 40도는 단순한 이상기온이 아니라 태풍 등장의 전조일 수 있다. 결론, 방심은 금물.
폭염은 이미 체감하고 있지만 태풍은 눈앞에 없다는 이유로 위기감이 덜하다. 그러나 기상 상황은 몇 시간 만에 바뀔 수 있다. 오늘의 맑은 하늘이 내일은 태풍 길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최신 기상정보 확인. 하루 최소 2번은 예보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대비. 해안은 방제 및 침수 대비. 도시는 배수시설 점검. 농촌은 농작물 보호가 필수다. 폭염 뒤 태풍. 이것이 올여름 한반도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9월 1일 일요일 밤 지역별 기상 전망.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밤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충북 북부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대전, 세종은 최저 기온 24, 25도로 열대야가 예상되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후텁지근한 체감이 이어집니다.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구름이 많겠고 남서풍 유입으로 전남 서해안, 지리산 부근에 한때 비구름이 머물 수 있습니다. 광주 25도, 전주 24도로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도심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난습류가 유입되며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안은 밤새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포항은 27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강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일부 경남 내륙은 돌풍, 번개 동반 소나기가 가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최저 기온 27도, 28도로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불쾌감은 더 크고 남쪽 해상에서 들어온 수증기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 항공편 운항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 전망. 9월 1일 밤. 전국은 전반적으로 무덥고 대체로 맑으나 북부, 동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소나기와 빗방울이 그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영남, 동해안, 제주에서는 열대야라 심하겠으니 숙면 대비와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2일 월요일 새벽, 아침 지역별 기상 전망.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새벽에는 대체로 맑으나 경기 북부, 한강 이북은 빗방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 25도, 인천 24도로 열대야는 약해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출근길 하늘은 대체로 맑으나 구름이 자주 스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짙은 안개와 습기로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속초, 강릉은 아침 25,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내륙 산간은 20, 21도로 선선합니다. 영서 북부는 국지적 소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구름 많은 가운데 충북 북부, 충남 서해안에는 새벽 한때 약한 비가 스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세종 23, 24도, 청주 24도 안팎입니다. 흐림과 맑음이 교차하며 다소 무거운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호남권. 대체로 맑고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광주 24도, 전주 23도로 열대야는 잦아들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전남 서해안, 지리산 부근은 새벽에 짧은 소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동해안은 밤새 열대야가 이어져 부산, 울산, 포항은 26, 27도 안팎입니다. 포항은 여전히 불가마 체감이 강합니다. 경북 내륙, 대구는 24, 25도로 다소 낮지만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 동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 습윤 기류 영향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7도 내외로 습도는 90% 이상으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안개와 바람이 항공편 운항에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전망. 9월 2일 새벽, 아침. 전국은 대체로 맑으나 북부, 동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 안개가 변수입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일부는 짧은 소나기가 가능해 출근길 작은 우산이 유용합니다. 영남, 제주는 열대야가 강하게 이어져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겠습니다.